용산에 집무실 2개를 만든다 그랬죠. 2층, 2층과 5층. 예. 그리고 거기 어떤 단서가 있었냐면 대통령 부인도 함께 쓸 수 있다. 네. 그게 막 가능한 얘기입니까? 음. 그리고 그렇게 2개로 만든 것은 대통령이 어디에서 집무하는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보안 조처이다. 네. 라고 했는데 이 보안 조처와 그다음에 대통령의 부인이 동격으로 같이 움직여서 그걸 공유하는 그러한 공유 공간이에요. 거긴 아주 중대한 네. 국가 기밀도 있을 테고 매우 중요한 국가 차원의 결정도 내려야 되는 그런 곳인데 왜 거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취임식 초청 대상도 네. 기가 막힌 것이고 여러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네, 보도가 되고 있어요. 저기 어머니의 네.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를 네. 불렀고 극우 유튜버를 불렀고 음. 그다음에 도이치 업체 모터스. 관계 네. 불렀고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도 불렀고 이런 형태의 인맥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특별하게 특별 초청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일반 시민이 아니고 특수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보석 문제도 그렇잖아요. 당신 거 맞지? 아니다. 빌린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빌렸다. 본인이 해명한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빌렸다? 그러면 이 근 고가를 빌려줄 만큼의 관계라면 도대체 뭐지? 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이렇게 하나하나 터트려 놓기 예. 시작하면 과연 감당이 될까 싶은 거죠. 도이치모터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뉴스타파가 법정 증언과 증거를 가지고 네.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녹취록에 나온 대리 거죠. 뭐 맡겨서 했다고 했는데 네. 직접 결정한 내용 분명히 나왔고 녹취록에 있고요. 그다음에 날짜도 그 다음부터는 뭐 그런 사람하고 절연했다. 관계를 안 가졌어. 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주가 조작 선수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모 씨. 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자기의 어떤 이 매수만 허용해라. 남들은 다 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도 굉장히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걸 입증해 주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해명할 길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앞에 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죠. 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뒤 얘기는 해명 안 했어요. 하하. 일자에 대해서. 자, 이거는 그 앞에 대화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네. 라고 묻고 그러면 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도 13일이라고 그랬죠. 네. 12일까지는 했다는 이모 거. 씨가 자기가 네. 그렇게 한 적이 없고 13일부터 바로 그 13일에 한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아무리 은폐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수사를 통해서 네. 이 증언이 정말 증거하고 일치하는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만약에 맞으면 이것은 어떤 법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법리, 증거와 법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판단을 해나갈 때에 주가 조작 중범죄예요. 아 그럼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이 수사의 범위를 확대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등자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네.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주가 조작 문제 이거 중범죄로 취급해서 하겠다고 본인도 크게 얘기했던 건데 네. 바로 이 사건이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손을 안 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온통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온통 거짓말이다.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거죠. 지지율의 문제를 떠나서 국정의 난맥상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죠. 네.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추진해 나갈 때에 언제나 그것은 명암이 있게 마련이에요. 누군가에는 이익이 되고 누군가에는 손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첫째는 그것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득력이 있으려면 말하는 사람이 신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설득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우리가 판단하죠. 네, 어렵죠. 그런데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네. 신뢰까지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정책의 추진이 과연 동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정 동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까닭은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설득력과 신뢰성 자체를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네.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도 네. 이거 하다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안 그것도 사실은 제대로 안 들어갈 통제가 잘 거예요. 안 되겠네요. 그러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죠. 자, 자, 어공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어쩌다 공무원. 그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 어공은 일정하게 기한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국정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이때 우리는 뭘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되기 쉽죠. 지금 당장에 보면은 이제 청와대를 그렇게 기능 정지를 시켜버리고 네. 그다음에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해서 인수위 때부터 난리를 쳤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쇄 비용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집무실 옮기는 비용도 원래 얘기했던 것보다 2배로 496억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때 다 우리가 내다보고 시민들은 다 계산이 끝난 거 아니에요. 역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연쇄 그렇네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그 국방부 밀어내고 외교부 밀어내고 네. 합참도 아, 그렇게 해서 이동시키고 그랬을 때 이 합참본부가 10년 전에 지을 때에 네. 1,700억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또 물가 수준을 말하기로는 보면 뭐 옮기는 게 1,200에 1,30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네. 10년 지났으니까 국회에서 질문했을 때 꼼짝 못했죠. 그렇죠. 2배 정도 3,000억이에요. 3천억. 이 3,000억을 누구 보고 내라는 것이요? 우리 또 그리고 세금이죠. 3,000억을 누가 가져가는 거죠?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음, 누구 보고 내라는 거냐? 네. 이 돈은 누가 가져가느냐? 아하.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음, 아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걸 보면은 김건희 인맥 속에서 선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이렇게 국가 전체를 여기 좀 말아먹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아하. 국고는 탕진하고 있고 국고는 탕진하는 그리고 모습을 부자들의 보여주고 세금은 있고. 줄여주고 있고 네. 그리고 나서는 자기에게 필요한 돈은 다 뜯어가고 아하. 그래서 경찰들이 급식비까지 예산이 네. 없으니까 전용이 가져간- 됐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놓고는 이제 이렇게 힘들 때는 네. 공무원부터 배를 졸라야지. 자기가 누릴 건 다 누리고 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고 음. 온갖 것을 별의 간까지 다 이렇게 훑어서 네. 자기 걸로 만들고 있는데 공무원들 5급 이하 어떻게 되는 공무원들 겁니까? 1.7% 뿐만이 아니라 공급 인상. 최근에 이제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만은 시민교육도 폐지하겠다. 네. 그리고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한 것도 폐지하는 규정, 폐지하는 쪽으로 가죠.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시민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시민이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그렇죠.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의 성장이 매우 중요한 토대예요.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야 이거 뭐 시민사회는 알아서 자기들이 움직여야지 왜 국가가 지원해줘?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국가주의에 온통 지배받던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 국가주의에 지배받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성장해 온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시민사회에 돌아갈 돈을 국가주의로 해서 시민사회가 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재정 기반이 이런 것이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국가 책임이 되는 거죠. 국가주의가 온통 모든 걸 독점했으니까 모든 자원과 독점한 결과로 네. 시민사회가 빈혈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거기에 재정적 수혜를 하는 건 당연한 의무예요. 네. 그렇잖아요. 아하. 그런데 이걸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시민사회의 성장을 적으로 보는 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민주주의 교육을 폐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역사를 진보적으로 바라보는 역사는 당연히 진보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게 되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 예. 사람이 어떤 정치의 입장이 있느냐를 떠나서 진보는 당연한 겁니다. 후퇴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진보와 보수라고 표현을 하지만 진보와 후퇴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거 뒤로 가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시민사회 성장을 위해서 국가가 시민에 맡긴 돈을 시민사회를 위해서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마치 자신이 그것을 결정해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아니 왜 자기네가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네. 그리고 의논도 하지 않지? 설명도 하지 않지? 민방위 복장도 그렇게 바꾸고 설명도 안 하고 네. 왜 이 색깔을 선택했는지 여기에 무슨 돈이 얼마나 드는지 음. 하나도 설명을 안 해요. 뭘 물어보면 네. 국회에서도 보면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뭐 적절치 않다는 식으로 네. 피해가고 보안 사항이다. 적절치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국민들이 물어보면 그럼 왜 적절치 않은지 설명해야 돼요. 근데 설명 안 해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 발전은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투명성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그 과정을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한 에너지도 집결해야 되고 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이죠. 투명하기 어려운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제 국토 개발에 대한 정보를 처음부터 내놓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뭐 투기하라는 거지. 국가 안보라든가 이런 차원의 또 외교적 기밀 다 우리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도 기밀이라는 포장으로 무슨 일이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에서 그 임무를 맡은 국회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한 비밀 공개를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될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모두에게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것까지 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조차 이렇게 불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네. 그는 국민 모두에게 재앙이다.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보면은 네. 세계 최강의 방역 국가였잖아요. 최하예요. 근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과학 방역이라고 얘기했는데 최근 회자되는 얘기는 가학 방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제대로 안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다 해라 이런 식으로 되면 각자 도생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가 져야 될 책임이 있어요.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 주인은 아닙니다. 국가의 임무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공적 임무죠. 공공 서비스라든가 또 이런 것은 국가가 할 일을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죠. 아. 예, 민영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몰래 팔려다가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멀쩡한 건물을 이건 불필요해서 이거는 팔아서 재정을 지원해서 하겠다. 부자들 감세의 때문에 생기는 결과의 세수가 15, 16조인데 네. 그걸 메꾸기 위해서 이것저것 팔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팔겠다는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거죠. 멀쩡한 거 이거를 팔아서 그럼 누구 주머니에 들어갈까? 사실 인삼은 뭐 한정돼 있죠. 네, 이런 짓을 왜 할까? 어. 그러니까는 대자본들은 꼭먹고 먹거죠 세금도 깎아죠. 또 그다음에 아주 좋은 땅과 물건도 살 수 있어. 네. 결국 이런 이게 이 정부가 들어서서 네. 누가 정말 웃고 살만 거죠. 나는지 네.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는 맨 처음에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한 게 공정과 상식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다가 이제 뭐 자유 얘기를 또 계속 하던데 과연 누구를 위한 공정과 상식이었고 누구를 위한 자유였는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유 얘기를 하는 것도 보면 네. 특히 이제 광복절 기념사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경험은 뭐냐하면 거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죠. 독립투쟁을 일본의 정책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말이 됩니까? 식민지 착취와 약탈과 탄압과 전쟁 동원과 이런 모든 총체적인 그러한 식민지 약탈 시스템을 청산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과정이었는데 정치적 지배에서 벗어나 정권 교체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안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서구의 자유 개념은 봉건적 기반을 해체하면서 생겨난 자유의 문제였어요. 제3세계 또 우리 과거에 식민지를 경험했던 나라의 자유는 민족의 자주와 국가적 주권의 존엄성을 회복해야만 자유가 생긴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식민지 처지에서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주의 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일본이 과거에는 가학사관이라고 그래서 일본의 과거 역사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가학사관이라고 공격했거든요. 왜 맨날 우리만 가지고 그래? 네. 이렇게 해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많이 놨잖아요, 일본이. 그런데 일본이 최근에는 그것을 자유사관이란 말로 포장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최근에 보면은 이 정권이 하는 걸 보면은 도대체 이 정권이 뭐지? 신일세력들이 그 안에 있는 거야? 21세기 일진이가 그 안에 틀어잡고 있는 거야? 서울시에서 이 서울 그림 우길기 갖다 놓은 거. 광화문에.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철거를 했죠. 변명은 식민지 시대를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 그림을 보세요. 식민지 시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식민지 시대를 지탄하고 비판하고 문제 삼는 그림이 절대로 아닙니다. 보세요. 네. 거대한 우길기가 있고 하기나라고 있고 그래서 그 우길기의 그러한 영광 속에서 예. 청도포 건물이 밑에 있고 이런 따위의 그림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자체도 외교적 부담이라고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 외교적 권리예요. 일본에 대해서. 근데 이거 왜 안 해? 권리로 사용을 해야 되지. 네. 일본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전쟁긍긍하면서 이게 외교적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좀 덮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 사람들은 국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는 일체 이 네.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 국정을 맡을 자격이 있는 건가? 역사에 대한 인식은 제대로 있는 건가? 예. 자유의 얘기 아까 하셨지만은 네. 그렇게 되니까는 철저하게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의 자유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박정희 기자님 얘기했지만은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누구를 위한 라고 자유? 했을 때 그 신자유주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대사본 있는 사람들을 위한 네. 자유이고 남들 그 나머지는 네. 그냥 거기서 독점해서 먹고 남은 것 가운데 부스러기를 나눠주면서 한번 이거 가지고 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을들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을과 을들의 전쟁을 통해서 아주 이 어려운 그런 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정의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독점된 우리 사회의 자원과 자본과 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는 특권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등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모순되는 것은 뭐냐 하면 네. 불평등 얘기하면 어떤 사회가 됩니까? 평등 사회로 가야 되잖아요. 평등 얘기는 안 하죠. 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네요. 그건 뭐냐 하면 독점 특권을 독점한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구조를 털어내지 않으면 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 특권을 독점하고 있는 세력들이 다 가지고 혹시 남은 것 나중에 여기선 문제 삼고 저항할까봐 네. 조금 남아준 소위 깨팽이라고 그러죠. 그거 갖고 니네 이렇게 예. 해라고 하는 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는 특권 구조의 부정의함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네. 거기서 뱅뱅 돌다 보면 남은 거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는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런 문제점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는데